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현빼로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그 일을 겪을 당시 살고 있었던 동네에 있었던 한 폐건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경찰 공무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 폐건물은 제가 한참 공시에 합격하고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햇병아리 시절이었던 16년 전 그 시점엔 불량 학생들이나 불황자, 노숙자들이 상시적으로 들락거리는 말 그대로 동네의 흉물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건물에 들락거리는 유형의 사람들로 인해 항상 민원이 폭주하는 곳이었고 저희 지구대의 주된 감시 대상이었죠. 그날도 제 사수와 함께 야간 순찰을 돌다가 동네에서 오랫동안 과일 가게를 운영해온 사장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저희 순찰차를 발견하고는 허겁지겁 뛰어오셔서 사색이 된 얼굴로 지금 그 건물 안에서 사람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무슨 일이 난 것 같으니까 빨리 가보라고 하시기에 급히 차를 몰아 그 폐건물을 향해 이동했죠. 급하게 차를 세운 뒤에 장비들을 챙기고 그 건물로 내달리는 그 와중에도 건물 안에선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물건들이 던져지는 소리를 동반한 사람들끼리 심하게 다투는 소음이 발생하고 있었기에 저는 일단 확성기를 들고 건물 1층 내부에서 각 방향을 향해 경고방송을 한 다음 사수와 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라졌죠. 경고방송을 내보낸 탓인지 들려오던 소음은 순식간에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소리들이 들려오는 진원지를 향해 내달렸고 생전 처음으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야 말았고요. 한 손에 깨진 사발인지 항아리 조각인지 모를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숨을 헐떡이고 있는 50대 중반의 남성과 그 남성의 발 밑에 쓰러진 젊어 보이는 여성, 3단봉을 들고 그 남자를 외벽으로 몰아세운 다음에야 바닥에 쓰러진 그 여성의 연령대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 당시 그 동네에 위치해 있던 중학교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고 정수리 부분에서 엄청난 양의 출혈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로 정신을 잃은 듯 보였고요. 사실 교복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이었을 뿐 그 여학생의 몸에 걸쳐진 그 교복은 거의 다 찢어져서 그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들었고 하체 부분엔 속옷조차 입혀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 남자의 범행임을 가리키는 것을 확인한 저는 그 즉시 남성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운 다음 선배님께 무전을 드리고 곧장 차에 태웠죠. 선배님은 제 무전을 받자마자 119에 신고를 하여 즉시 그 여학생에게 CPR을 진행하며 어떻게든 살려보려 부단히 애를 쓰셨지만 그 여학생의 심장박동은 결국 돌아오지 않은 채 안타깝게도 그 어린 나이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생을 마감하고 말았고요. 일단 그 남성을 서로 압송한 다음 신문을 진행했는데요. 그 남성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계속 구구절절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졌던 그 남성은 집으로 가는 길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건물을 지나치고 있었는데 건물 안에서 어린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들었고 겁은 났지만 상황을 확인해보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극심하게 저항하며 울고 있는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를 노숙자로 추정되는 40대 남성 3명이 힘으로 제압해가며 몹쓸 짓을 하고 있기에 바로 달려들어 그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근처에 떨어져 있던 항아리 조각을 들고 그들에게 위협을 가해 쫓아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상황을 정리하고 보니 이미 그 여학생은 머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를 흘리는 상태로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하나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이 밑에 층에서 경고방송이 들려왔고 금방 제가 들이닥친 것이었다는 말이었죠. 실제로 여학생의 유가족분들이 부검을 요청해서 그 남성분의 DNA를 매치해보니 음성 반응이 나왔고 역시나 그 남성분의 그 어떤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렇게 본서에서 나온 형사분들이 끈질기게 수사를 지속했고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그런 천인공노할 범행을 저지른 노숙자 3명을 전부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전부 마무리가 된 이후에도 그 폐건물엔 여전히 질이 좋지 않은 유형의 사람들이 들락거렸고 시 자체에서 건물을 곧 허물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건물주와 연락이 통 닿지를 않아 결국 그 사업권은 흐지부지 되면서 다시금 동네의 흉물로 남아있게 되었죠.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분명 질 나쁜 이들의 아지트 역할을 하던 그 건물에
언제부터인가 사람의 발길이 뚝 하고 끊어졌던 것이었는데요. 동네 불량 청소년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들 전부 입을 모아 동일한 말을 한다는 게 더욱 미스테리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모 여자 중학교의 교복을 입은 여자 귀신이 나타나 지나치는 사람들의 얼굴을 수시로 확인한다는 그 증언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설마 그 여학생의 원혼이 자신이 죽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자신을 범하고 사망하게 만들었던 그 노숙자들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당연하게도 들 수밖에 없었죠. 좋은 일이었던 나쁜 일이었던 어쨌든 그 여학생으로 인해 동네에 불안감을 주던 그 건물은 잠잠해졌다는 것이었고, 주민분들 역시 더 이상 그 건물에 대한 민원을 넣지 않게 되면서 동네는 평화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짬이 차고 경장으로 진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거의 7년 만에 그 건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는데요. 밤마다 그렇게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며 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귀신을 봤다라던가 하는 그런 민원이었죠. 그 여학생이 안 좋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귀신이 되어 건물에 출몰함으로써 잠잠해졌던 그 건물에 대한 여론은 다시금 뜨거운 감자가 되어 본 설을 미친듯이 쪼아대기 시작했고, 아니 무슨 사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귀신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걸 저희 경찰들이 무당도 아니고 스님도 아닌데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가 가장 주된 고심거리가 되었죠. 당시 형사과에 있었던 저는 후배 몇 명과 함께 그 건물에 가서 만약 그 여학생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왜 그러는지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이런 생각으로 그날 새벽 2시경에 그 건물을 찾았고, 정말 들어가기가 꺼려졌지만 어떻게든 민원을 해결해야 했기에 발걸음을 옮겼죠. 거의 1시간 정도 그 건물을 뱅글뱅글 돌아봤지만 그 여학생은커녕 치맛자락 한 올도 발견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려는 그 순간, 제가 서 있었던 위치에서 정확하게 바로 아래층에서 남성 여러 명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말고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나 싶어 빠르게 아래층으로 내려가 봤더니 그 장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곳이었어요. 7년 전 그 여학생이 안 좋게 됐던 바로 그 장소. 그곳엔 노숙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정신을 잃고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들뿐이 아닌 저와 후배들이 그토록 찾아다녔던 바로 그 여학생이 머리를 산발한 채로 우두커니 서서 그 노숙자들을 향해 뭐라 중얼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 여학생은 제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건지 시종일관 그 노숙자들을 향해 쉴 새 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다 죽어버려야 돼. 너희 같은 쓰레기들은 다 죽어버려야 돼. 이 말을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감는 것 마냥 일정한 톤을 유지하며 뱉어내고 있었고, 두 눈에선 정말 뻘겋다 못해 검은색으로 보이는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처음으로 목격한 귀신, 당시 기준으로 7년 전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몹쓸 짓을 당해 명을 달리한 그 여학생을 두 눈으로 보고 있던 당시 제 심정은 일단 당연히 무서웠지만 안타까움에 기인한 연민의 감정이 더욱 컸었습니다. 물론 데려온 후배들은 그 여학생을 보자마자 기겁해서 도망가고 없었죠. 망할 놈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여학생이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면서 당장이라도 그 노숙자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움직이는 것을 본 저는 과감하게 몸을 날려서 여학생의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널 그렇게 만든 놈들은 예전에 이미 잡혀서 그 죗값을 받았어. 그러니 그만해라.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잖아. 제 말을 들은 건지 그 여학생은 하던 행동을 멈추고 저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죗값을 받았으면 내가 당한 게 사라져. 그렇게 외치며 절규를 하는데 뭐라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놈들이야 뭐 기껏해야 10년에서 15년 정도 감옥에서 살다가 나올 텐데, 그 여학생은 처절하게 짓밟힌 자신의 삶과 인생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억울함을 다른 이들에게 풀려고 하면 네가 그 개새끼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너라도 똑같이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냐고 다시금 설득했죠. 그러나 그 여학생은 제 말에 코웃음을 칠 뿐이었고, 계속 방해를 한다면 저 역시도 죽이겠다는
날이선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기에 저로서는 더 이상 방법도 없고 해서 도망간 후배들을 어떻게든 다시 불러와서 그 노숙자들을 챙겨서 허겁지겁 그 건물로부터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그 여학생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고 동네 주민분들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며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던 그 무렵에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그 건물의 건물주와 시청에서 연락이 닿았는데 그냥 밀어버려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해요. 어차피 그 부지 자체도 건물주 소유였다나? 뭐 그랬었죠. 그래도 저는 그 건물을 밀기 전에 그 여학생의 한이라도 풀어주고 싶어서 무속인을 찾아갔고 혹여나 해서 굿 같은 거라도 해줄 수 없냐고 물어봤지만 형사님이 그 여학생한테 들었다는 그 얘기, 그것만 해도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미 원한에 사로잡혀서 살귀 자체가 되어버렸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자신을 해한 그 조체가 노숙자라는 이유만으로 해코지를 해버리잖아요. 거기서 이미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냥 포기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이셨던 말이 어차피 원귀네, 살귀네 해도 결국은 지방령이라 자신의 원한이 매여있는 그 공간이 사라져 없어지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셨고요. 결국 저는 그 여학생의 한을 풀어주지 못한 채 그 건물이 장비들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그 장면을 무표정하게 볼 수밖에 없었네요. 건물을 밀어버린 이후로는 동네에서 그 여학생을 봤네, 여자 울음소리가 들리네 하는 민원들은 전부 사라졌고 그로부터 약 2년 뒤엔 저는 새로 근무지를 발령받아 그 동네를 떠나면서 악연이라 해야 할지 모를 그 2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야기의 끝이 영 개운하지 못하네요. 괴한들에 의해 몹쓸 짓을 당한 것도 모자라 명을 달리하게 된 그 여학생의 원한은 결국 해결되지 못했고 건물주와 주민분들, 공무직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건물 자체가 사라지면서 자신의 원한이 매였던 그 공간조차 사라져 정처 없이 구천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된 불쌍한 여학생의 이야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